또 다른 지역에서는 해당 선거구가 아닌 다른 지역의 투표용지가 잘못 배부되는 일까지 벌어졌고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투표소마다 긴 대기 행렬이 이어지면서 법정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넘겨서도 투표가 계속됐고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소 앞에서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습니다. 당시 베를린에서는 총선과 함께 주의회 선거, 구의회 선거, 그리고 주민투표까지 동시에 진행됐는데요. 선거관리당국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유권자가 몰렸고 여러 종류의 투표용지를 동시에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비와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이후 혼란의 규모가 알려지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수백 개 투표구에서 선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이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상당수 지역에서 선거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2024년 2월 베를린 내 455개 투표구에서 연방의회 선거 재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앞서 베를린 주의회 선거 역시 2023년에 사실상 전면 재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다만 독일 사례를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 때문에 재선거를 했다라고 설명하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은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였고 잘못된 투표용지 배부, 과도한 대기시간, 법정 마감 이후 투표 진행 등 선거 관리 전반의 실패가 복합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핵심이었죠. 독일 사법부는 이러한 관리상 하자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일부 지역에 대해 재투표를 명령했습니다. 즉 독일 사례는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선거 절차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될 경우 민주주의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바로잡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무결성을 둘러싼 논란과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는 독일만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선거 관리와 집계 과정의 문제를 둘러싸고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6월 2일 캘리포니아 예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선거 이후 수일이 지나도록 주요 격전지의 개표가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6월 4일 기준으로 300만 표 이상이 아직 집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공식 선거 결과 검증 마감일은 7월 10일입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건데요. 공화당 유력 주지사 후보인 스티브 힐튼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인도는 단 하루 만에 6억 4천만 표 이상을 집계한다.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한 달 동안 1,000만 표도 세지 못하고 있다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6월 3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의 대규모 부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표들이 모두 묶여 있어서 결과가 나오려면 몇 주가 걸릴지 모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6월 5일 캘리포니아 중앙지검 제1차장검사 빌 에사이리가 직접 소셜미디어를 통해 캘리포니아의 선거 시스템은 심각한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신분증 확인 없는 보편적 우편투표 제도는 사기 행위가 발각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FBI LA 지부와 공조해 여러 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사이리 차장검사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언급했는데요. 최근 기소된 한 사건에서 해당 피고인은 로스앤젤레스의 노숙인들에게 돈을 주고 연방선거 유권자로 등록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료 서명 수집 비즈니스를 운영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의 유죄 인정 합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 선거관리 책임자는 등록 유권자가 미국 내 최대 규모인 2,300만 명에 달한다며 정확하게 집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부정행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진행되는 건 캘리포니아만이 아닙니다. FBI가 수년째 들여다보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조지아주입니다. 올해 1월 FBI 요원들은 조지아주 페어번에 위치한 풀턴 카운티 선거 허브 및 운영센터에 진입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사팀은 2020년 대선 당시 투표지 약 52만 장이 담긴 700여 개 상자, 전자개표기 로그 기록, 서버 하드 드라이브 등을 압수했는데요. 풀턴 카운티는 2020년 대선 직후부터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선거 부정 의혹의 핵심 지역으로 지목되어 온 지역입니다. 조지아주는 당시 1만 2천 표, 불과 0.3%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린 초접전주였고 그 박빙승부의 향방을 사실상 결정한 곳이 바로 이 풀턴 카운티였기 때문입니다. 논란의 출발점은 개표 당일 밤 벌어진 일입니다. 풀턴 카운티 선관위는 밤 10시 30분 개표 중단을 선언하며 언론과 참관인들 모두 현장에서 내보냈습니다. 선관위 책임자는 사무원과 참관인들에게
오늘 밤은 작업을 멈추고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참관인들이 떠난 뒤에도 일부 직원들이 계속 투표지를 처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공개되면서 왜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개표가 진행됐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됐고, 이후 선거 논란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특히 영상에는 남아있던 선관위 직원들이 책상 아래에 가려져 있던 곳에서 검은색 보관함을 꺼내 그 안에 담긴 표 뭉치를 전자개표기에 스캔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일부 직원은 이미 스캔된 것으로 보이는 투표지를 여러 차례 다시 통과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도 포착됐고요. 그리고 이 시간대와 정확히 맞물려 데이터상에서도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참관인이 없는 새벽 1시 34분경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의 득표가 약 13만 2천 표 급증하는 이른바 데이터 스파이크가 포착된 겁니다. 언론사들의 실시간 개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에디슨 리서치에 따르면 이 순간 입력된 개표 수는 총 13만 6,155표였고 그중 약 13만 2천 표, 비율로 따지면 약 98%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갔습니다. 트럼프 후보에게 돌아간 표는 약 3천 표, 전체의 2%에 불과했고요. 데이터 전문가들은 아무리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고 부재자 우편 투표가 집중되는 시간대라고 하더라도 무작위 표본 13만 표에서 한 후보가 98%를 가져가는 건 통계적으로 정상적인 분포를 심각하게 벗어난 수치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선거 당국은 이러한 문제들이 결과를 바꿀 수준의 부정행위가 아니라 행정적 실수나 관리상의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BI가 공개한 선서 진술서에는 선거 무결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먼저 일부 집계 기록에는 규정상 있어야 할 서명이 누락돼 있었고 일부 기록은 아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또 투표용지 이미지와 선거 기록 가운데 상당수가 보존되지 않았거나 삭제된 정황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차례 조사와 재검표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2020년 조지아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확정적인 부정행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FBI가 수사를 이어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FBI가 들여다보는 핵심은 선거 결과가 실제로 바뀌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기록 관리와 투표 집계 과정에서 고의적인 조작이나 방해 행위가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FBI는 선서 진술서에서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결함이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라면 기록 보존 실패나 공정한 집계 방해 행위가 특정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FBI는 이번 수사를 통해 그 의도성 여부를 끝까지 파헤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미국에서도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무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바로 그 지점에서 선거 부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둘러싼 논란은 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죠. 아시다시피 6월 3일 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날인 5일 경찰 기동대가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을 반출하면서 이 장면이 소셜미디어에 퍼졌고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마련된 개표소 주변에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2만 명이 집결했는데요. 경찰 비공식 추산 수치입니다. 에포크타임스 취재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모여든 시민들은 태극기와 손팻말을 들고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손에 든 팻말도 인쇄물이 아니라 빈 종이에 매직으로 직접 쓴 것들이었고요. 이날 노태학 선관위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를 발표했고 진상조사를 약속했죠. 현장에는 20대 청년부터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엄마들, 초등학생 아이와 함께 온 아버지, 70대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강조한 건 하나였습니다. 좌파나 우파 혹은 특정 정당 지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지키러 나왔다. 정리해보면요. 독일에서는 선거관리상의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면서 실제 재투표가 실시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선거 무결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FBI와 연방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재선거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